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솔라이온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초정밀 부품 분야에서 뭐랄까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1993년에 설립됐으니까 꽤 오래됐고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기업이죠. 특히 한솔그룹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가공, 세정, 코팅까지 다 아우르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솔라이온스가 과거의 그 회계 처리 문제, 상당히 심각했던 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또 자체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나 현재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좀 신중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뭐랄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정말 비상하려는 불사조 같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발목에 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석은요, 제공된 한솔라이온스 관련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최신 정보를 토대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솔라이온스의 기술적인 강점, 또 시장 기회,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현재의 우려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과거의 문제들이 남긴 그 신뢰성 문제라던가 또 여전히 존재하는 재무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논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관점에서 한솔라이온스의 매력,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역시 독보적인 기술 역량입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특히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극도로 정밀함이 요구되는 부품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계부터 최종 분석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고객사의 수율 개선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술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뛰어나죠. 하지만 그 뛰어난 기술력이 반드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기술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바로 그 성장 동력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이나 NAND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이건 관련 부품사인 한솔라이온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둘째는 탄탄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도 아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법인 설립이라든지 네덜란드 ASML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걸 보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노력 역시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신사업 모멘텀입니다. 자체 개발한 신소재 아이코닉, 이게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요. 또 고가의 노광 장비 부품을 재사용하는 리유즈 사업, 이것도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고객사의 핵심 경쟁력인 원가 절감에 직접 기여하고, 또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사업의 그 청사진 자체는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그림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또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들을 좀 보면요, 2024년,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과거 회계 문제는 매우 심각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코스닥 우량기업부로 복귀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투명 경영에 대한 의지가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최근 주가 흐름이나 증권사에서 목표가 2만 1,000원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는 바로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는 한솔아의 원스가 탄탄한 기술력, 또 우호적인 시장 환경,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이 3박자를 갖추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과거 리스크겠죠. 그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고발이라든지 거래 정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기업 신뢰도에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신뢰라는 자산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뼈아픈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변화와 개선 노력 아닐까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었고 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재무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회계 오류를 수정한 직후인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이 195%까지 치솟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지표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과거 기록은 재무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죠. 게다가 제공된 자료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2025년 예상 실적에 대해서 어떤 분석에서는 성장을 예측하는데 재무성과 및 실적 회고 자료처럼요. 다른 분석, 자료 3번 같은 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정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장물 사업 자체의 리스크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전방 산업이 위축되면 실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고객사의 투자 전략 변화 하나하나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했죠. 11월 5일 기준 플러스 10.15%, 그리고 PBR이 2배를 넘는 2.07배. 이런 상황은 어쩌면 펀더멘탈 개선 속도보다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간 결과일 수 있고요. 단기 과열이나 고평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공된 분석 자료 15번 항목에서도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적인 정점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과거 문제로 인한 신뢰성 이슈, 또 상충되는 재무 정보의 혼란,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 그리고 잠재적인 고평가 우려 등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험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자, 이제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재무 건전성 및 신뢰도 회복 문제입니다. 과거의 부채 비율이 급증했던 시점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 오류 수정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코스닥 우량기업부로 복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장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최근 재무지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5년 11월 5일 기준 부채 비율은 18.63%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ROE 역시 18.69%로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과 2025년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한솔아이온스가 과거의 문제를 딛고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회복 과정이라는 표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회복 완료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회계 부정이라는 건 기업 평판에 정말 깊은 낙인을 남깁니다. 우량기업부 복귀나 최근의 양호한 재무지표,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200%에 육박했던 그 부채 비율 기록, 자료 28, 29번 원급 부분이죠. 하고 현재 제시된 매우 낮은 부채 비율, 자료 4번 사이의 이 급격한 변화,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자료 간에 상충되는 2025년 실적 전망 같은 것들은 여전히 투자자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입니다만 그 근본적인 재무관리 체질이 정말 바뀌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증거가 단순히 최근 지표 개선만으로 충분할까요? 신뢰 회복이라는 건 숫자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보여줘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여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완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 성장성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한솔아이원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시장, 특히 HBM과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회복 사이클 진입은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솔아이원스는 바로 이 핵심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순히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외에도 ASML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모색하면서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하려는 노력, 이것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PER이 한 14배에서 15배 수준, 자료 5번, 21번 기반 추정인데요. 동종업계나 이 기업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을 감안하면 이것이 과연 고평가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아직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걸 우려합니다.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2023년에 실적이 감소했던 사례처럼 거시경제나 주요 고객사의 투자 축소 같은 외부 요인에 여전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완전히 해소될 리스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하고 PBR이 2배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은 펀더멘털의 실질적인 개선 속도보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과열 상태이거나 혹은 향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공된 자료 내에서도 2025년 실적 감소 가능성 자료 3번이나 단기 주가 정점에 대한 우려 자료 15번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을 논하기보다는 현재의 변동성 리스크와 잠재적인 고평가 가능성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쟁점, 신사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한솔아이원스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신소재 아이코닉, 이게 단순히 기존 쿼츠 소재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특정 공정에서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적 의미까지 내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열성, 내마모성 같은 우수한 물성은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유즈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고가의 노광 장비 부품 수명을 연장시켜서 고객사의 원가 절감이라는 핵심 경쟁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모델입니다. 동시에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딱 부합하고요. 따라서 이 두 신사업은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 향후 한솔아이원스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신사업의 비전이나 기술적 잠재력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공된 자료 21번을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여전히 정밀 가공이 81.9%, 세정 코팅이 18.1%로 기존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사업이 이 구조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재무적으로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혹은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등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도 많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은 뭐랄까 설계도만 보고 빌딩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실체를 다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솔아이원스는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 회복이라는 순풍과 아이코닉, 리유즈라는 이 강력한 신규 엔진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또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고객과의 신뢰 관계는 이러한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이 가진 성장 잠재력이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최종적인 입장은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스토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회계 문제로 인해서 한번 손상된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재무 정보의 일관성 부족이나 반도체 산업 고유의 변동성 리스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의 가파른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큰 만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들도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한솔아이원스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처럼 밝은 성장 전망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시된 정보 외에도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이라든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특히 신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솔아이원스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각자의 분석과 원칙에 따라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더 디베이트였습니다.